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는 대로 자기주도 학습, 구성주의 이론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을 잠시 개요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빨리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조금 일찍 마칠게요. 다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5시 전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시까지인가요? 5시까지인가요? 6시까지죠? 네. 가능하면은 5시 전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 친구도 되게 똑똑하겠는데 잘하겠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위에 우리 사무실에 가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 다 온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가 제가 강의하면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음이 생겨서 수업 시간도 좀 줄이고 대신에 전달할 건 제가 꼭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복습 또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공부는 나만의 공부법이 여러분 다 각각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만든 2008년도에 자기주도 학습 코칭 지도사 자격증 국내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막공까지 전부 제 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제가 국내에서 자기주도 학습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 그만큼 제가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 그 최초 만들 때가 언제냐면 2007년 11월 14일에 제가 저 상록에 있는 안산시 청소년 관장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관장으로 와서 4년 이상 제가 관장하면서 2008년도에 그때 최초로 만들었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이 자격증을 뭐 교사도 오고 뭐 학부모들 아마 한 2~3천 명 저한테 배우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코로나 직전에 제가 중국 가서 한 500명 그리고 400명 2번 장춘, 연변 각각 자기주도 학습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30명 그 30명 중에는 일본서 의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연변대학교 교육학 전공 교수 2사람 이외에 학원 원장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11시간씩 4일간 44시간을 제가 그 도서관 자체를 3층짜리 전체를 빌려가지고 이 민간 자격증 과정을 제가 강의하고 마지막 날 오는데 코로나 셧다운이 됐어요. 저 한국에 오고 셧다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못 가는데 최근에 와달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대표를 다시 맡게 되면서 지금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여러분 학원 없어진지 아시죠? 보도를 중국은요 모든 학원 못합니다. 사립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학습법을 모르면은 그냥 미지미지 가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과연 학습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사학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한 2달 됐나요? 완벽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학원 폐지론자입니다. 저는 제 딸이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학원 단 하루도 안 보냈습니다. 제가 갔죠. 그래서 그 외손녀가 이제 서울대 의대에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아는 사람, 공부할 줄도 아는 사람. 저도 공부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12월 달부터요 입주 과외를 했어요. 영수부. 그리고 대학 4년을 과외하면서 대학 다닌 사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그 친구를 성문종합영어와 수학 정석 두 과목을 가지고 입주과외를 했던 사람. 그 이후에 계속 칠판 놔두고 방을 얻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대비반을 운영한 사람. 그래서 그걸로 저는 대학 4년을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오랜 동안 가르치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정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코칭 지도서 자격증 최초로 제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죠? 자, 시작합니다. 진로가 없으면은 공부 안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안 돼요. 진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꿈, 목표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루어야 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 있는 타겟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꿈이라고 합니다. 막연한 꿈 아니죠. 막연한 꿈 아니고 드림이 아니고요. 분명한 고올입니다. 고올. 그래서 그 첫 번째 고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럼 나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가늠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그걸 한번 점검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진로를 이제 현재 시점이고요. 이건 미래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안산시 초중 고등학생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게. 제가 그때만 해도 이거 강의할 때만 해도 히트 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소개는 안 할게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영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골든벨 아시죠? 골든벨. 우리나라에서 9회 골든벨일 겁니다. 제가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9회 골든벨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 골든벨을 울린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가 저기 전남 쪽에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로 골든벨을 울렸고 그 친구가 그때 골든벨을 탄 친구가 누구냐면은 김수영이라는 친구. 지금 여러분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친구냐? 그 광주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딸이니까 너는 중학교까지만 나와. 그리고 공장 가서 일해. 우리가 너 공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맨날 들은 아빠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너는 공장에 가야 돼. 공장에 가야 돼. 중학교만 나와. 이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나는 아닌데 부모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고 일진이 된 친구. 그런데 그 일진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래요. 컴백홈 누가 부르는지 아시죠? 컴백홈
노래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러다가 내 인생 쫑나겠구나.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집으로 돌아갈 때 뭘 가졌느냐면 자기가 최초로 꿈을 가졌대요. 최초로. 그것이 바로 기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데 순간적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안 되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학교로 갔었는데 학교에서 이미 퇴학 당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쳤답니다.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치는 가운데 광주에서 그 목포 쪽으로 집이 이사 갔고 이사 가면서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정 살림 속에서 이 친구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내가 할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기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뭘 했을까요? 검정고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갔고 그게 목포 여상이었나요? 그리고 거기서 1학년 때 1등, 2학년 때 1등, 3학년 때 1등 하려고 할 즈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어요. 일진 출신이었고 카투라스 일진 출신이었고 검정고시 했는데 계속 1등을 했거든요. 학년에서. 도대체 어떤 친구지 하고 알아봤겠죠. 그래서 저렇다면은 우리가 골든벨을 한번 유치해보자. 그래서 교무회의를 했는데 교사들이 50년 역사에 전문대학 한 명 안 보낸 학교에서 무슨 골든벨입니까? 교무에서 교사들이 다 반대. 3번을 열었답니다. 3번을. 다 반대.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서울로 KBS 5번인가 6번 다니면서 드디어 골든벨을 울리기로 했답니다. 근데 장소는 그 학교가 이 강당이 없어요. 그래서 목포 그 실내 운동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골든벨 제9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골든벨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 친구가.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로 골든벨을 울린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나요? 리워드가 뭐죠? 4년간 등록금 대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한다니까 다들 학교에서 다 놀랐습니다. 전문학교 50년 역사 되는데 전문학교 전문대학 하나 못 보냈는데 대학 4년제 대학 보낸 역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연세대 영문학과에 냈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보따리 사고 서울 가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투자회사 제가 골드만삭스의 한국지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때 그 한국지사에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에 이 친구가 오면서 당시 웅진 싱크빅에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 골든벨 그때부터 추적한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교 들어갔고 졸업했고 골드만삭스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돼서 요청을 한 겁니다.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최초
그 인터뷰도 하고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책이 최초 나온 골드만삭스 들어가면서요. 최초로 책 제목 이건 멈추지만 내 꿈 다시 써봐. 네. 최초로 이 책을 쓰면서 왜 멈추지만 내 꿈 다시 써봤냐. 최초 꿈이 뭐였다고 그랬죠? 기자였죠. 근데 기자로는 안 가고 골드만삭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기자 생활도 잠시 합니다. 이러면서 이 책 안에 자기의 그 일진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은 꿈 목록표가 나와 있어요. 꿈 목록표. 이 속에 꿈 목록을 적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 그리고 순위를 적었어요.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때 73가지의 꿈 목록표를 쭉 작성합니다. 1순위가 뭐냐면요. 1순위가 이때 졸업하던 때에 시작하도록 1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이 친구의 꿈 목록 1순위가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살고 인생의 3분의 1은 해외 50개국을 다니고 인생의 3분의 1은 그 50개국 중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살겠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2순위가 부모에게 아파트 사기. 그리고 73가지의 꿈 목록을 쫙 리스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제가 꿈 목록 1순위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 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했고 이 책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학습 코칭 지도사 자격증 민간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저한테 70만 원씩 내고 당시에 네. 그 당시는 지금 학습과 진로를 합쳐서 지금 제가 32시간 한다 그랬죠. 학습만 64시간, 진로가 64시간. 그렇게 해서 자격증 발급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각 대학들, 안동, 충주, 충북의 진천에 있는 시흥, 전국 다니면서 제가 했는데요. 이 친구를 그때마다 제가 소개했어요. 아마 나 때문에 아마 이 책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록을 작성하고 책을 내놓고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에 들어갔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1순위가 그게 바로 인생의 3분의 1 자기가 나이가 그때가 30이었답니다. 3분의 1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되네. 그래서요 사표 쓰고 다리 메고 바로 영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암이 걸려요. 기초 아주 초기. 그래서 다시 수술하고 수술하자마자 끝나고 바로 영국으로 그냥 거기서 국제관광통상학 석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본사에 그 과정을 졸업하고 본사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는데 입학 원서를 몇 번 냈느냐? 원서를 몇 번 냈느냐? 100번을 냈다. 왜? 그 본사에는 아시아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아계. 그만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계속 도전했답니다. 계속 되는데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으로 100번째 여러분 7.8기도 아니고 원서 입사 원서를 100번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100번을 냈어요. 100번째 받아들여져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원했던 게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인생의 3분의 1은 전 세계 50개국. 근데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100몇십 군데 다 그 쉘 정유하고 투자자들이 각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내가 50개국을 다니겠구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40몇 군데를 다녔고요. 나머지 50개국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책이 다시 나왔고 KBS에서 다시 인터뷰했거든요. 영상 찍었고 다시 영상들이 다시 돌아다닙니다. 이거 말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1년간 휴직계를 내고 한국에다가 투자 1억 받아서 개별적 투자를 받습니다. 나머지 8개국을 다니면서 가서 최초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전부 인터뷰해서 그 꿈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KBS에서 그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공부, 인생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쳐보세요. 돌아가셔가지고 멈추지만 내 꿈 다시 써봐 이 책 나옵니다. 응진 싱크빅에서 이 친구를 계속 추적했었고 결국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김수영의 그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법. 워낙 가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학원은 학자도 생각도 못했고요. 문제집 전부 친구 거 빌리고 복사해서 공부했던 친구. 그리고 연세대학 이 자리에 연세대 있나요? 없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연세대 선배일 겁니다.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멘토링 할 적에 꿈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심어주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네 꿈은 뭐니? 질문하셔서 꿈을 확정하게. 그 꿈을 확정하고 진로를, 목표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내 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멘토링하는 멘티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 참고해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 돼요. 참고해서. 이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개수가 많은 쪽으로 가치를 많이 가졌다라고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검사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50개까지 질문하는데요. 각각의 그 모험, 권력, 명예, 재력, 안정, 창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멘토링하고 있는 멘티의 가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름대로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4, 5, 6학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갈 텐데요.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 때쯤 되면 요즘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가치가 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코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다음에 뭔가요? 흥미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내가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목표를 정하는데, 꿈을 정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성과 흥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적성과 흥미, 가치 때문에 지금 전공을 택하지 않았나요? 맞죠? 맞습니까? 제가 대학 강의를 10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의 훌륭한 대학에서 강의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저는 기독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10년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항상 제가 물어봐요. 본인의 진로에 맞게끔 과를 선택했는지를 물어보는데 거의 한 95% 정도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수능 성적에 따라서 왔습니다. 수능 성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능 성적 때문에 이 대학에 이 전공으로 왔습니다. 그거 이제 의미 없는 말입니다. 대학도 사실은 의미 없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전공을 해야 되기, 이 전공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 대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고,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크게 도움받을 교수님이 여기 계신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거기를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항상 우리 부모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공을 제대로, 그리고 그 전공을 택했을 때 그 전공 교수가 얼마나 나를 잘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4년간 나를 잘 이끌어서 내가 달성해야 될 꿈, 목표, 성취해야 될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능에 밀려가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전공 과목에 유명한 교수가 있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우리 여러분들의 후배 제자들에게 그렇게 좀 코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본인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메타인지 학습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러닝은 했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지식 수준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건 허당이에요. 그건 의미 있는 학습이 아닙니다. 유의미 학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적성이나 흥미나 가치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칩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온 교육적인 생태적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느덧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멘토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졌을 때 내가 또 그리로 갈 수 있어요. 제 외손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외손녀 32개월 때요. 네. 흉부외과 의사 한다 그랬어요. 32개월 때. 흉부외과 의사 어떻게 알았을까요? 드라마 보고 알았죠. 드라마 보고. 그 흉부외과 의사가 본인의 꿈이 되었고 20살 될 때까지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재수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적성과 흥미,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나는 거기에 맞는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나의 전공과 나의 미래와 관련되어야 돼요. 맞지 않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멘티들에게 가서 아마 강력하게 강조할 거예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전공을 5개 한 사람입니다. 5개. 좀 고분자공학 했고요. 고분자 대한민국 최초로 고분자공학 했습니다. 1회 출신. 근데 데모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시는 떨어졌습니다. 그 고분자공학 하면서 행정고시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 중앙정부 지금 국정원 자리에 153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친구 때문에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자 하면서 보니까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대에 가서 경영학을 학사 편입해서 경영학 했습니다. 또 제가 재직 시절 때 가장 좋은 파트가 경제 파트란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과도 했습니다. 학사 편입해서 당국대학교. 근데 그거 다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경제하겠죠, 경영하겠죠, 신하겠죠, 고분자공하겠죠. 마지막에 한 것이 목회를 하면서 가출한 청소년들 이 비닐 덮어쓰고 본드 가스 부는 친구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시작한 것이 저희 청소년 사역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목회 내려놓고 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살 거야. 그것이 저의 평생의 과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전공한 것이 바로 또 교육학을 하게 된 겁니다. 청소년 지도학을 하게. 전공이 5개 맞나요? 네. 전공이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 전부 다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제1 목표, 제1작을 철저하게 고소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멘토링하는 1년 내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찾고 점검해주고 짚어준다면은 전 여러분들이 성공한 멘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누가 하나요? 그 다음 지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공부 남이 해서 머리에 뚜껑 열어 지식 줄게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똑같이 뭐 학원에 앉았든 학교 교실에 앉았든 공부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할 줄 모르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가 늦게 튀어서 공부를 하든 일찍 튀어서 공부를 하든 중요한 거는 지식의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을이 중요합니다. 일무장 인생 내가 어디 도착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진로는 그래서 나의 이해와 나중에 전공 이해 그리고 직업 이해 직업과 전공과 나가 일치돼야 돼. 이게 일치돼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적성, 흥미, 성격 이런 것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고 맞죠? 전공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 이것이 일치되었을 적에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안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이클이 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인데 여러분 지금 연령까지 예를 들어서 23이다. 혹시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김수영이처럼 이렇게 살까요? 그런데 김수영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됐든 후회가 됐든 멘티들에게 철저하게 이것부터 먼저 찾게 해주는 거 맞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관심을 갖고 흥미 있는 것이 뭐며 나의 지능은 IQ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IQ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음악 예술에 관심이 많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커리로 가야 돼. 근데 나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어. 이미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하면요. 이거 없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만족한 삶. 학습이 왜 자꾸 저 양반 저런 소리만 하지? 학습이 이제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에 얼마나 받아들이고 하는 거 이제 그건 의미 없다. 대전제입니다. 지금의 지식은 대학 4년까지 해도 지식은요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 어쩌면은 100분의 1도 쓰지 못하는 지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0분의 99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나가야 되고요. 채워나가는 방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전공과 직업이 일치되는 전공과 직업을 찾아서 간다면은 일모작 인생의 목표까지 갈 적에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거고요. 만족한 삶이 될 거고 그 이유는 더 나은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석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나무에 비교한다면 모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죽 들어본 적 있나요? 모죽은 처음에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요 하루에 얼마 자라지도 않은데요 한 5년 내지 7년간 최고로 자라는 것이 40cm 자란 40cm 정도 5년 내지 7년 자라는데 40cm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그 이후에 하루에 40cm에서 70cm 자라서 30m까지 자라는 것이 모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밑에 파헤쳐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5년 내지 7년간 뭘 내렸을까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엄청 깊이 내렸어요. 그게 덩치만 키운 거예요. 뿌리만 깊이 내렸어요. 그 저력으로 5년 내지 7년 후에 하루에 40cm에서 70cm 쑥쑥쑥 자라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30m까지 키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학습의 이야기를 적용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가 깊이 내리면 저는 이걸 독서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어떤 어휘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제가 나중에 학습할 때 어휘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 인생의 언제일까요? 초, 중, 고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대학 아닌 것 같아요. 초중고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링 하는 데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 있는 역할이다. 저는 그 중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뭐냐? 확실한 목표를 정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 목표가 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세우는 목표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의미 없고 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사. 저는 정말 이런 인생.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을 오직 이 길로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길만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적성, 능력, 재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한테 정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지 능력이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해. 혹시 이런 경우 없나요?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아다 보니까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어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초등학생 때 알았더라면은 정말 저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리는 모죽과 같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적에요. 저는 현대사회와 청소년을 주로 가르쳤는데 첫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4학년까지 다 제 과목을 들으러 와요. 보통 한 60명 정도 수강했었는데 제가 일일이 첫 학기에 물어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적어봐라. A4 10장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적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A4 몇 장 채울 수 있나요? 10장을 채워야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때마다 그 과제를 첫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가 알고 싶다. 제가 10년을 딱 교수생활을 하면서요. 2장 이상 적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에릭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감 확립하는 시기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기를 비교한 한 논문에 의하면은 한 5년 차이 나요. 미국과 우리 차이가 5년 차이 난다는 얘기는 제가 실감했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하려고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하겠다라고 했더니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홈스테이를 엄청나게 했을 텐데 한 10몇 년 전에요.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요청을 했더니 몇 학년 학생들이 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중학교 학생들 데리고 갈 텐데 라고 했습니다. 오지 마래요. 오지 마래요. 같이 할 사람이 그러면 고등학교 데려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면은 미국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 붙여줄게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많이 홈스테이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실력,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정체성의 차이를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하는 그 회사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뒤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면 할수록 생이 행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주세요. 내가 뭘 잘 알고 뭘 모르고, 내가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높고,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달리 또 다른 시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자,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멘토링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나라고 정리할 적에, 태어나서 언제 꼴꼬닥 할까요? 모르죠. 모르죠? 제가 120이라고 할게요. 이게 나일까요? 현재 22세 현재 시점, 나는 어디가 나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 나인가요? 맞나요? 이것이 나인가요? 이건 나 아닌가요? 이건 나 맞죠? 맞습니까? 예. 자면 좀 더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보자. 영적. 그런 종교적 관점 말고 실선은 아니고 점선일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다를 겁니다. 이 점선이 가지고 있는 확장된 나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A4 10장에 담아라. 내가 태어나서 22년간 살아오면서 어떤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이 정도만 나야 하는 거 A4 한두 장에 할 수 있겠죠. 예, 그것만이 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 아까 적었죠. 1모작, 2모작, 3모작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남이 하는 건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에 나의 삶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티들에게도 이거 가지도록 해주세요. 공부 방법은 이것을 이해해야 공부 방법은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공부 방법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노트나 독서나 뭐 과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학적인 어떤 스킬들이 있겠지만, 그거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오늘 첫날 이 두 번째 시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정리됩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의 멘티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공감하고 본인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공부 스킬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은 점심 후에 3층으로 올라가도록